먼저 테이프라고 하는 겁니다. 테이프 메주어. 여기 테이프 메주어라고 있죠? 전에 설명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끌고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얘가 테이프 메이저, 테이프 메주어.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아래 프로텍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이프 메주어 아래 프로텍터가 있어요. 자, 선을 그려야 할, 아니 가이드를 끄집어내야 할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축의 원점을 지정하고 각도를 지정하면 이와 같이 사선으로 된 가이드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테이프 프로텍터고 방향 지정하고 각도 지정해주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선으로 얼마든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5천에 아니 7천에 7천입니다. 7천에 4천이요. 네. 7천, 4천. 그 다음 푸시 앤 풀 7천. 아니 4천이요. 4천. 자, 그러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올려보죠. 자, 프로텍터 방향은 레드 엑시스고, 자, 이렇게 해서 40도. 자, 이렇게 해서 40도. 라인.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모서리 지우고요. 자, 어떤가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 이쪽에서 해보죠. 자, 여기를 7천으로 줬으니까 3천, 3천 해보죠. 자, 테이프 아니? 네, 그냥 이렇게 테이프 3천. 3천 하면 너무 작구나. 자, 이레이즈 4천하고 1500씩 해야 되는군요. 네. 1500 1500 아이고. 그 다음에 렉탱글 그려서 하나 그리고, 자, 푸시 앤 풀. 자, 조금만 이렇게 빼보자고요. 3000. 그 다음,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프로텍터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이번엔 30도 주겠습니다. 30도. 그 다음에 다시 30도. 자, 라인을 그리는데, 자, 이렇게 라인 그려서 면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푸시 앤 풀 해버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면이 어떻게 되나요? 겹쳐져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면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인 명령을 이용하면 여기 선과 면이 교차되는 부분을 스케치업이 찾아줍니다.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로 두면 절대로 안 되고요. 뷰 메뉴에서 엑스레이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지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면을 싹 지워놔야 소개가 비어있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다시 언두. 자, 되돌리기.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라인을 그립니다. 라인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축의 방향을 맞춰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축의 방향을 맞춰서 그리는데 그냥 이렇게 맞춰서 그리면 힘들잖아요.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축의 방향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맞춘 다음에 내가 원하는 면까지 선을 이렇게 커서를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면과 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스케치업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건 알아서 자동으로 찾아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고 꼭지점 클릭, 반대점 돌려서 꼭지점 클릭, 그 다음에 안쪽 삭제해버리면 어떤가요? 조금 더 빨리 작업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 방법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삭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투시도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CAD 파일을 임포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는 형식이 다른 파일을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걸 임포트라고 하죠. 자, 임포트, 그 다음에 투시도 그리기. 자, 내용이 없네요. 내용이 없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일의 확장자를 DWG로. 자, 먼저 주방부터 보도록, 아니 위에 있는 거 순서대로 거실 평면도 먼저 임포트 하겠습니다. 거실 평면도 임포트. 자, 그러면 이렇게 거실 평면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불러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CAD 도면을 불러오면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레이어입니다. 레이어를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 굉장히 많죠? 당연히 CAD 도면을 작업하면, CAD 파일을 작업하게 되면 레이어들이 많이 깔려 들어와요. 그러니까 레이어를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일단 필요 없는 것부터 지워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그리고 이 안에서도 필요가 없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CAD 같으면 레이어가 색상이 표현돼서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자, 하나씩 꺼봅니다. 자, 중심선은 우리한테 필요가 없네요. 중심선 끕니다. 컬럼, 이건 단면이니까 써야 돼요. 단열재 필요 없고요. 자, 뎁스 포인트 필요 없고, 치수 이것도 필요 없고, 마감. 자, 이 안쪽에 보면 마감이 있죠. 마감을 그릴 것인가 말 것인가. 자, 그려보도록 하죠. 퍼니처, 가구, 해치. 자, 해치는 필요 없죠. 그 다음 문자도 필요 없고요. 윈드, 창문이죠. 자, 나머지 한글로 된 레이어들은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보죠. 2D 평면도.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오브젝트가 지닌 개개인의 이 개개의 속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 속성은 어디서 바꾸냐면 여기 엔티티 인포에서 바꿔요. 이걸 그대로 그룹을 걸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창문 같은 경우는 다 떨어져 있는데 바로 자, 얘네들은 어때요? 그룹으로 묶여 있죠. 이거 그룹 풀어주세요. 익스플로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플로드. 자, 그룹이 묶여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바로 여기서 레이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여기서 레이어를 2D 평면도로 바꿔주면 지금 선택한 모든 객체의 속성 중 레이어 속성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서 비로소 메이크 그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의 속성이 어디로 가요? 레이어 제로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레이어 제로를 선택해 놨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D 평면도로 바꿔 놓습니다. 얘는 2D 평면도로 모든 속성이, 레이어에 대한 모든 속성이 2D 평면도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냅두고 다시 한번 파일을 임포트 할 겁니다. 임포트, 그 다음에 거실 전개도. 자, 전개도 도면이 들어왔는데 보이시나요? 위치가 달라요. 자, 분해를 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일단 삭제. 얘네도 마찬가지로 각각 묶어 놔야 돼요. 자, 한번 불러 보시죠. 레이어를 아까 감췄었잖아요. 레이어를 다시 켜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겁니다. 역시 필요 없는 것들 감출 겁니다. 왜냐면 레이어가 너무 많아요. 삭제해야 됩니다. 자, 창문은 있어야 되겠고, 문자, 네, 문자는 필요 없으니까 감추고, 해치 필요 없고요. 퍼니처 필요하고요. 마감재, 마감 있어야 되고요. 치수 필요 없고요. 단열재 필요 없고, 나머지는 자, 중심선도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필요 없는데 여기 평면도에서는 필요 없는데 여기서는 또 중심선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정리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체크해 보시고 선을 정리해 보시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거 정리한 다음에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2D 인면도 1번, 2D 인면도 2번, 2D 인면도 3번. 자, 하나씩 레이어를 다 바꿔버립니다. 인면도 1번,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역시 인면도 1번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인면도 2번. 자, 전부 다 선택해서 인면도 2번. 그 다음 전부 다 선택해서 인면도 3번 메이크 그룹, 다시 또 한번 인면도 3번. 자, 요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과감하게 지우겠습니다. 선택을 해서 빼기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예요. 레이어가 not empty, 즉 empty가 공허하다,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비어있지 않은 레이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 아래 세 가지 중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move 컨텐츠를 기본 레이어, 디폴트 레이어로 이동해 주세요. move 컨텐츠 current 레이어,
지금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로 움직여 주세요. 딜리트 컨텐츠를 삭제해 주세요. 저는 컨텐츠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집니다. 레이어가 싹 정리가 됐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지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여기 입면 있죠? 이 입면을 하나씩 가져다 세우겠습니다. 얘는 여기에요. 잘 보세요. 얘는 이쪽 면이고 이 입면은 여기고 여기 있는 입면은 여기입니다. 자, 제가 움직여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는 여기고 자, 이 입면은 여기고 여기 있는 입면은 여기고. 자, 위치를 맞췄으면 각도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고 자, 각도를 맞추어야 되겠죠. 네. 이쪽에 소파가 있고 이쪽에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파와 장의 위치를 맞춥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대충만 이렇게 맞춰 놓으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요, 방향을 잘 잡아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90도 세워서 전부 다 수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수직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단면선이고 얘가 마감선이에요. 단면선, 마감선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고 맞추셔야 됩니다. 이동 툴, 마감선끼리 이렇게요. 마감으로 맞추셔야 돼요. 선택하고 벽체에 마감선 있죠? 네, 마감선끼리 맞추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위치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 놓으면 평면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CAD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평면을 맞춘 겁니다. 대략 이 정도가 되어야 투시도의 느낌이 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맞춰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레이어를 만듭니다. 벽면, 바닥, 천정 이런 식으로. 자, 3D 벽면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부터 만들 건 전부 다 벽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더 이상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선택해서 레이어를 잠글 겁니다. 하이드가 있고 락이 있다 그랬어요. 락으로 잠가 버립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는데 삭제 같은 거라든지 다른 작업들은 일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벽면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요. 렉탱글. 자, 여기까지가 벽체인 거죠? 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굳이 이 뒤에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자, 렉탱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자, 렉탱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그 다음 여기가 마감선이잖아요. 마감선들을 잘 지켜가면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벽체는 완성이 됐고요. 반대쪽도 넘어가 봅니다.
자, 렉탱글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자, 디스턴스 테이프. 자, 18mm니까 자, 여기서도 18mm. 자, 렉탱글 여기까지란 말이죠. 자, 바닥을 이렇게 그린 후에 푸시앤풀로 돌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벽체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인면을 같이 보세요. 요만큼 벽체가 있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죠. 렉탱글 이렇게. 그 다음 푸시앤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푸시앤풀. 이러면은 나머지가 다 사라질까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푸시앤풀. 이렇게까지 뭐 자르면 될 건데, 푸시앤풀. 자, 라인. 자, 요 두께를 보면요. 테이블 통해서 두께를 보면 18mm예요. 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18mm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필요 없는 선들은 항상 그때그때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기가 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렉탱글 여기 사각형을 이 위에다가 하나 그려줍니다. 자, 푸시앤풀. 그 다음 라인으로 이레이즈로 반대쪽도 라인으로 막아주시고 푸시앤풀로 네, 선정리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삭제, 면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는 그냥 해도 될 뻔했네요. 자, 이런 모습이죠. 아이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렇게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쪽이 다 됐으면 이 옆쪽으로 또 갑니다. 이 아래쪽도 보시면 이 아래쪽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조금 틈이 있어요. 근데 틈은 이거는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도 막아야 됩니다. 렉탱글 해서 이렇게요. 여기도 막으셔야 됩니다.
푸시 앤 풀. 이런 식으로 다 막으셔야 돼요. 이레이즈. 필요 없는 부분들 전부 다 제가 이렇게 막아봤습니다. 자, 막아보시죠. 자, 벽체는 다 됐으니까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잠가 놓습니다. 자, 이번엔 창문을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를 만들죠. 3D 창문 레이어 선택하고, 자, 렉탱글 옵셋을 하셔도 좋고 그냥 렉탱글을 그리셔도 좋고, 창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가운데부터 해야 되겠군요.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얘는 창을 뒤로 돌린 다음 이렇게 가운데다가 가져다 놔야 되겠죠. 유리하고 문하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여기서 뭐 렉탱글을 그리셔도 좋고 라인을 그리셔도 좋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요 선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요 선만큼 겹쳐져야 되니까.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렉탱글 아니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나서 렉탱글. 자, 이동 툴로 가운데로. 그 다음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동 툴로. 자, 얘가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자, 이쪽에서 선택하고 이동 툴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위치를 맞춰줄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얘가 지금 이쪽으로 가야죠. 이거 그린 엑시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그린 엑시스 방향으로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그죠? 움직이죠? 이때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면을 선택하면 해당 면까지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면을 선택하면 면까지 갑니다. 그러면 위치를 이렇게 금방 맞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선택하고 복제. 자, 얘는 레드 엑시스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창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창문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 이쪽 돌려서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앤풀. 이런. 자,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선의 위치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아줍니다. 여기 위치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옵셋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프로 찾아봅니다. 옵셋 50mm 이렇게요. 가운데 삭제하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뒤돌려서 가운데다가 맞춰야 되겠죠. 유리니까. 그 다음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다시 라인 그리고 렉탱글. 다시 한번 또 아이고 가다가 말았네요 선이. 네. 렉탱글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유리니까 똑같이 뒤로 돌려서 이동, 미드 포인트로 이동. 그 다음 창과 함께 메이크 그룹. 자, 보시면 얘가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간으로 갑니다. 선택하고 이동 툴. 아니구나. 자, 얘가 뒤쪽이니까 여기가 중간 지점. 미드 포인트. 같은 위치로 왔죠, 지금. 뒤로 돌리면 자, 이 부분이 중간점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창문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창문까지 전부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듭니다. 3D 바닥 그리고 천정. 자, 선택하고 바닥 부분이죠. 렉탱글. 네. 아래쪽으로 150mm. 다시 한번 렉탱글. 위쪽으로 3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바닥과 천정까지 이렇게 작업이 완성됐네요. 자, 여기 보시면 가구와 벽이 있어요. 여기 벽이 있어요. 그 벽이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벽을 만드는 순간, 이 벽을 만들어 놓는 순간,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는 순간 여기 공간이 제대로 다 안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요거밖에 안 보여요, 공간 자체가.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소점으로 해서 공간이 널찍하게 다 보인단 말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일부러 생략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다 가구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또 만듭니다. 3D 가구. 자, 레이어 선택하고 자, 가구를 만들어 볼까요? 네. 좀 무식하지만 가구를 만들어 보죠. 자, 먼저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로 돌출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틀이 나오겠죠. 어이구, 감춰볼까요? 바닥 천장 감추고, 벽면 감추고, 창문도 감추고. 네. 그러면 딱 모양만 만들어지겠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렉탱글. 자, 카피 곱하기 3. 자, 푸시 앤 풀. 푸시 앤 풀. 역시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여기 문이 있네요. 자, 문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렉탱글. 그리고 자, 이렇게 손잡이도 그려볼까요? 서클. 자, 이레이즈. 서클. 이레이즈. 자,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자, 쭉 끌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 뒤집어서 자, 지금 우리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벽체의 두께 전부 다 20mm예요. 그러니까 얘도 푸시 앤 풀로 20mm. 그 다음에 얘는 안쪽으로 이렇게 한 10mm만 밀어 넣어 볼까요? 10mm. 그러면 모습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그러면 손잡이까지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자, 여기다 이렇게 놓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것보다 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모습이 좋습니다. 얼마 정도요? 약 10mm 정도요. 이렇게. 약 10mm 정도만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기 좋고요. 자, 역시 하나를 더 복제를 합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얼롱. 자, 그림 방향으로. 그 다음 이 점의 위치는 여긴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요. 렉탱글. 여기까지죠. 푸시 앤 풀 20mm. 트리플 클릭,
make 그룹. 자, 이렇게 바짝 있는 게 아니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10mm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또 보실까요? 여기 장 두 개하고 여기 장 두 개가 똑같은 장이고 여기는 또 별도의 장입니다. 자, 테이프로 거리를 측정해 보면 얘는 600mm, 얘도 600mm. 네, 똑같은 걸 알 수 있고요. 자, 렉탱글 먼저 상단을 먼저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메이크 그룹. 그 다음 하단이 이렇게 있죠. 걸레바지 부분. 자, 푸시 앤 풀 2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자, 서클. 자, 이레이즈. 자, 그 다음 뒤로 돌려서 푸시 앤 풀. 자, 20mm. 그리고 푸시 앤 풀 10mm. 자, 여기는 라인으로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면 여기만 이렇게 10mm 나온 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10mm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10mm 안쪽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0mm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걸레바지까지 됐고요. 그 다음 복제하죠. 그리고 플립 얼롱. 자, 이동하기. 그러면 이렇게 장롱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사해 놓으면 장롱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자,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TV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간단해요. 이렇게 테두리를 그리고 면을 그대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면을 밀어버리면 이렇게 면이 돼버려요. 면이 돼버립니다. 자, 보실까요? 푸시 앤 풀 뒤로 한 50mm만 밀어볼까요? 다시 렉탱글, 그 다음 면만 선택하고, 자, 면을 움직일 때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쉬워요.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50mm가 최대란 말이죠. 저는 20mm만, 그러면 20mm만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서클, 자,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도 안으로 이렇게 조금만 밀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당겨 볼까요? 이렇게 조금 안으로 넣어보죠. 20mm, 아이고 너무 깊다. 10mm만 안쪽으로 넣고 푸시 앤 풀로 10mm만 이렇게 당겨 볼까요? 그러면 버튼 모양이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어 보죠. 곱하기 4. 위치가 다르네. 한 개씩 한 개씩 복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그려보죠 뭐. 다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TV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을 해줘야죠.
이렇게 50mm만.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에 아니 왼쪽에 있는 벽면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벽까지 쭉 완성시켜 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제가 창문을 감췄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맨 아래 내려가면 섀도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섀도우, 그림자예요. 여기 UTC 빼기 7이라고 되어 있죠. UTC라고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따지는 걸 UTC 시간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UTC 플러스 9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왼쪽에 있는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림자 생성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제는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봐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날짜죠. 네. 한 7월이나 8월 오전 정오 1시나 2시 정도가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간이죠. 요걸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시간대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서 UTC 9를 눌러주시면 돼요. UTC 9를 누르면 되고 다른 하나는 자 이렇게 갑니다.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를 눌러주세요. 윈도우 메뉴에 모델 인포입니다. 자, 보시면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오 로케이션에 보면 여기 오토매틱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 셋 매뉴얼 누르시면 나오죠? 컨트리, 그 다음 로케이션,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자, 동경 132, 북위 37.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이 자리가 독도 자리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UTC 플러스 9으로 바뀝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9일, 네, 뭐 요 정도 8월 5일 오후 1시 정도의 그림자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에서 1500mm 정도. 이 정도가 아이 레벨이 됩니다. 아이 레벨 다시 말하면 사람의 눈높이예요.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1500mm짜리 라인을 그렸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게 지평선 또는 수평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실점이 바로 이 라인에 생성되는데 아이 레벨의 소실점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라인이 전부 다 이렇게 소실점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이렇게 라인을 1500mm짜리를 하나 그리신 다음 바로 이 지평선에다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구도 잡는데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얘네들을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요. 약간 높이 올린다든지 약간 낮춘다든지 혹은
정확하게 중간으로 맞춘다든지 이런 정도의 느낌들이 살아있을 겁니다. 자, 한번 맞춰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구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리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얘네들을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게 뭐냐면 여기 3D 웨어하우스입니다. 눌러보실까요? 이 3D 웨어하우스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3D 웨어하우스를 실행시키면 이곳에 모델링 라이브러리가 다 나와요. 여기서 내가 라이브러리를 불러다 쓸 수 있습니다. 조금 느리네요. 이게 인터넷으로 움직이는 거라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포넌트를 통해서 몇 가지를 확인해 봤어요. 눌러보시면 여기 몇 가지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 검색이 가능해요. 소파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검색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소파를 클릭해보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델 데이터 있죠.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는 이 모델 데이터가 누구냐면 조금 아까 봤던 3D 웨어하우스랑 똑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굳이 3D 웨어하우스 띄우지 않아도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어요. 보시면 사진이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여러 장짜리가 있습니다. 하나짜리는 누르면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요.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자, 이렇게 소파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소파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90도. 축척이 안 맞게 좀 크네요. 좀 큰 소파가 딸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 장짜리는 더블 클릭하면 그 안에 또 있다는 얘기예요. 하위로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원하는 형태의 소파를 혹은 모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가볍게 소파를 혹은 가구를 혹은 여러 가지 모형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벽체만 올리면 되는 거죠. 벽체만 올리면 이와 같이 가구가 금방금방 들어오게 돼요. 자, 한번 가구들을 왼쪽에 있는 가구는 그려봤으니까 오른쪽에 여기는 소파하고 스탠드는 한번 불러와 보시죠. 불러와서 모형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